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참 천운이구나,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사망자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1000여 명의 사망자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대재앙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손석희의 시선 집중은 다른 코너는 대부분 좀 바꿔서 일본의 지진 소식을 좀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날씨를 잠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규슈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남부 산간, 경상 남북도 및 일부 전남 남해안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이라든가 각종 화재 예방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날씨를 전해드리면서도 이렇게 평온하게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다는 게 참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포근한 그런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2.1도, 부산 6.8, 광주 3.4도, 대전 3.1도, 춘천이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본 동북부 지역의 강진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우려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연속 증가세를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의 도매 소매 판매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0.49% 올랐습니다. 12,043.64, 나스닥은 0.54% 올라서 2,715.61을 기록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니로 저희들한테 현지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받아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지금까지 들어온 외신 역시 일본 강진 속보가 가장 중요한 뉴스일 텐데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관측 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일본 전역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새벽 1시 반쯤에 보도했습니다. 예.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에 있는 약 1800가구가 완전히 괴멸 상태라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는데요. 예. 물론 새벽 2시까지 후쿠시마현에서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는 43명이지만 만약에 1800가구가 다 무너졌으면 최대 1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서서 미야기현 센다이 해안에서는 200에서 300구 정도의 익사체가 발견이 이미 됐고요. 예. 또 나토리 해안에서도 익사체가 여러 구 확인이 됐으니까 최소한 400명 그리고 최대 1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는 사망자가 6,434명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굉장했죠. 예. 또 지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제 낮에 일어났던 이 강진은 동북부 태평양 쪽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북서부,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내륙 지역의 나가노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예. 새벽 3시 59분에 일어났고요. 규모는 6.9니까 상당히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예. 진앙은 도쿄 북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지하 10km 지점이었는데요. 지하 10km 지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진앙이 상당히 얕고 또 도쿄에서도 빌딩이 흔들렸으니까 이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예, 후쿠시마현 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상 현상을 보여서 반경 3k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 연료봉 누출이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어제 지진이 딱 일어나고 나서 원자로에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냉각수 순환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 연료봉을 담고 있는 냉각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가장 큰 우려 상황인데요. 이 냉각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이 현상, 이게 계속 돼가지고 연료봉이 만약에 누출이 되면 공기 중으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 정부는 어제 오후에 사상 최초로 원자력 긴급 사태를 발령하긴 했지만 일단 방사능 유출은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나오토 총리가 오늘 오전에 지진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도 시찰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 방사능 유출까지 되면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대형 사고가 될 텐데 예. 그런 일은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국제 뉴스도 한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죠. 예, 작년 1월에 대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아이티에서 이번 달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예. 2004년에 부패와 인권 타락에 항의하는 민중봉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망명했던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이 조만간 귀국할 거라는 보도입니다. 예, 예. 아이티에는 오늘 1월에도 옛날에 그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뒤발리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아리스티드까지 들어온다면 상당히 정치적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가난한 휴머니즘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졌던 아리스티드 대통령인데 아이티에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예. 아이티에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출된 대통령이었고 아직도 상당한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티의 정치 지형에 꽤 큰 파괴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일본 현지 좀 연결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가장 피해가 큰 센다이 지역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선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 센다이 총영사관의 김종선 부영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우선 어떻습니까? 여지는 없는지요? 계속 여지는 밤새 좀 계속되었고요. 아, 예,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예. 이 동북 지역 전체 지금 정전 사태가 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는 계속 그 암흑천지였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전화도 쓰고 계신 거라면서요? 예, 예, 예. 지금 뭐 통신 전기 다 이 지역은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복구 작업 나서기에는 지금 그 좀 어렵죠? 그 시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모든 어떤 그 일본의 그 관계기관들이 예. 지금 그 기본적인 인프라 지금 복구에 지금 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로서는 지금 어떤 뭐 피해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지금 이런 통신 이런 불통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예, 예. 교민 안전이라든가 피해 상황 이런 거는 지금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예, 지금 대부분 저희가 지금 밤새 지금 어제 한국으로부터 걸려온 어떤 그런 뭐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라든가 이런 전화를 좀 상당 부분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뭐 다행히도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확인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대부분들 그 지금 연락이 지금 잘 통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어떤 그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주변의 어떤 그 피난처라든가 어떤 차량이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소재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약간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센다이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신 한국 교민이 한 11,000여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 동북 6편 전체가 한 12,000여 명 가량 되고요. 예, 예. 예, 예, 예. 어제 이제 김종선 부영사도 물론 센다이에 계셨을 텐데 예, 저희가 뉴스 화면으로 보는 화면은 뭐 너무 엄청나서요. 예, 예. 직접 겪으신 지진 그리고 쓰나미 어땠습니까? 이쪽 센다이 시는 일단 그 해안가하고는 상당 부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직 이거 어떤 쓰나미에 대한 피해는 진짜 직접적으로 체감은 하지 그건 못했고요. 다행이었군요.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예.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런 지진이라는 걸 겪어봤는데 예. 그게 또 이제 일본에선 140년 만에 또 큰 지진이라고 그러게 말이죠. 한 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튼 그 몸을 좀 가누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진동이 좀 컸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 다 나가고 예, 예, 예. 화재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예. 그거는 혹시 뭐 그 지금 관찰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시내에서? 시내에서 지금 육안으로 좀 관측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상으로는 일단은 건물들이 일단 뭐 크게 뭐 건물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의 건축물들이 이제 내진 설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이제 예. 뭐 기타 뭐 집기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파손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센다이 공항은 이미 뭐 많이 파괴되고 폐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여전히 이 공항은 뭐 당분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관광객들도 여기 많이 가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저 센다이 지역은 일본 영화 골든 슬럼버인가요? 거기에 배경이 됐던 아주 그 아름다운 숲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번에 뭐 저 지진이나 쓰나미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예. 우리 저 관광객들의 어떤 그 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파악하기 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예, 지금 저희가 그 현지 여행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각 현에 예. 경찰들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면서 예. 지금 추가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한국인 피해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지금 전화가 지금 아직 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예. 그래도 계속 저희가 밤새 저희가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그 한국인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는 걸로 좀 파악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유학생들이 지금 그 총영사관에 또 대피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예, 예, 예. 몇 사람들이나 이 총영사관에는 모여 있습니까? 지금 유학생들이 한 6명 정도 지금 저희 그 총영사관 1층 그 민원실에 예. 저희가 그 임시 좀 피난처를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예. 밤새 여기에 한 12명 정도 교민분들이 좀 대피를 하셔가지고 밤새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이제 비상식량 좀 예. 드시고 지금 휴식을 좀 취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나중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주 센다이 총영사관의 김종선 부영사였습니다. 이어서 도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의 박철현 통신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조금 전해드린 말씀 듣고 좀 연결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조금 전에 황준호 기자하고 얘기 나눴던 후쿠시마 원전 쪽은 조금 또 좋지 않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10km 이내 모든 주민들한테 대피령이 내렸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좀 사전 조치가 좀 일본 정부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쪽은 좀 그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도쿄 쪽도 통신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박철현 통신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전화가 또 불통이 돼버려가지고요. 다른 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그 버스를 제외한 도쿄의 모든 교통수단이 두절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이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박태양 씨 워킹 홀리데이로 지금 도쿄에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있는 곳에 사이타마현이라고요. 예.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예. 그쪽에 무사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걸어갔습니까? 네, 어제 저녁부터 계속 걸어가지고요. 예. 한 5시간 정도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예. 그 걸어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큰 다른 일은 없었나요? 네, 걷는 동안에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예. 그래도 도로 쪽은 많이 정체된 상황이어서 예. 뭐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건 좀 불가능했고요. 예. 그래서 다들 많이들 걸어서 귀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2시 46분 그리고 3시에 이제 경보가 발령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도쿄 시내에 계셨나요? 네, 신주쿠역 근처에 있었는데요. 예. 네, 갑자기 땅이 흔들려가지고 예. 네,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요. 예. 네, 잠깐 동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예. 네, 잠깐 멈춰 있었어요. 네.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박태양 씨는 지금 워킹 홀리데이로 도쿄 거주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언제 가셨습니까? 도쿄에는? 한 3개월 전쯤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뭐 난생 처음 네, 물론 처음이어서요. 네. 예. 뭐 일본에서도 이건 뭐 14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뭐 굉장히 네네. 그 놀랐겠죠. 네네.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95년이었나요? 그 고베 지진, 한신 대지진이 네.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은 굉장히 침착하게 그렇게 대응했던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도 놀라고 그랬는데 네. 박태양 씨가 느끼시기에 일본 사람들의 지진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랄까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많이 침착한 것 같았어요. 예. 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들 허둥지둥 되는 모습은 없었고요. 그런가요? 다들 침착하게 좀 기다리는 모습으로 예. 발령 같은 것도 전광판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같은 걸 계속 보고 있었고요. 예. 네, 대부분은 침착하게 대응했던 걸로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흔들리는 여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밤사이 계속 그렇게 좀 여진이 느껴졌습니까? 네. 계속 10차례 이상은 계속 흔들렸어서요. 10차례 이상이나요?
네, 제대로 잠은 못 잔 상태라서요. 네. 예. 걷는 계속, 동안에도 계속 네. 좀 흔들리거나 이런 걸 좀 느끼셨겠네요. 걷는 동안은 많이 심하지 않았는데요. 예. 돌아와서 밤새 동안은 조금씩 많이 흔들렸었어요. 네. 예. 아유, 네. 뭐 얼마나 무서우셨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네. 혹시 이제 그 대지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지요? 네, 밤새 뉴스 보고요. 예.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다들 모르기 때문에 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새벽 3시 59분에 그러니까 한 2시간 네네. 반쯤 됐습니다만은 나가노현 쪽에서 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속보가 들어와서 네네. 이게 참 공포가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가족들하고 통화는 저 밤사이 좀 했습니까? 아,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여서요. 예. 공중전화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예. 한참 후에나 연결이 돼서 네. 한 3-4시간 후쯤에 연락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예. 네, 그때 다행히 통화는 하고 안부를 네, 전하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네. 이 귀국하라고 안 그러시던가요? 될 수 있으면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고 예.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박태양 씨 계획은 어떠세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어렵게 네. 갔는데 또 바로 귀국하기도 그렇고 참 네. 그러나 지진에 대한 공포는 뭐 굉장히 크고 참 아,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박태양 씨 안전하게 잘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 과학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태평양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태평양판은 칠레 서쪽에서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판인데요. 예. 1년에 약 10cm씩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일본 열도에 충돌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1년에 10cm씩 충돌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많은 힘이 쌓이고 이 힘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지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역시 또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걸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더 큰 재앙의 전조로 보는 시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예. 일본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더더군다나 이번 규모 8.8은 뭐 관측사상 최대 강도라고 하고요. 예.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인류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게 1900년부터인데요. 예. 그때부터 관측을 하면서 규모를 쭉 산정을 했는데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이 1960년에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이었는데 규모가 9.5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순위를 매기다 보면 이번에 일본 지진은 역대 5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굉장하네요. 예,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지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제일 큰 지진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진들은 일시적으로 여러 번 발생하지는 않고 특정 시기에 이제 몰려서 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발생하기도 힘들고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예. 예, 이후에는 하지만 여진 같은 것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여진의 규모는 한 6에서 7 정도 되는 것들이 앞으로 수주에서 수달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는 한 달 정도는 갈 것이다. 예.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예,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양에서 발생했던 수마트라 대지진은 규모가 9.1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여진이 여러 달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철현 통신원을 저희가 지금 전화가 부통돼서 방송으로 연결은 못 하는데 예. 방송 전에 잠깐 통화했을 때 얘기는 어지러워서 이게 좀 얘기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그 여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상당한 모양이군요. 여진의 피해도. 그렇죠. 이게 규모 6, 7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기록이 된 적이 없는 지진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IT에서 발생한 작년도에 발생한 지진이 규모가 7.0이었는데 20만 명의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그냥 여진으로 계속 나고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만하죠. 그 오늘 새벽 4시쯤에 나가노현에서 6.6 정도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저께 일어난 지진의 여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여진으로 보기가 쉽고요. 예. 이제 저희가 여진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이 어제 발생했던 지진의 근접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의 여파로 발생하는 여진으로 파악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쓰나미 위력이라는 것을 정말 그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니까 예,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004년도에 발생했던 그 수마트라 대지진 때도요. 예. 쓰나미로 죽은 사망자가 지진 자체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예. 당시에도 한 25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양 전역에 있는 국가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특히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지진이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면서 해안에 예. 있는 모든 나무라든가 이런 거 뿌리채 뽑히고 토사가 새로 쌓이면서 흔적도 없이 그 지역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예. 이번에 일본 같은 지역은 아주 방제가 잘 돼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이 정도지 예. 다른 나라 같았으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예. 지금 쓰나미 경보는 일본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다 내려져 있는데 네. 사이판도 그렇고 하와이도 네. 그렇고요. 예. 사이판은 저희가 지금 또 연결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불통 상태로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하와이는 이미 경보가 이제 풀렸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먼 거리까지도 그 파장이 이렇게 크게 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발생했던 해역의 깊이와 그다음에 그 발생했던 지진의 위력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이제 좌우가 되게 되는데요. 예. 물이 있는 곳이라면 이 쓰나미가 어디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전파하는 동안에 해안선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물이 계속적으로 장주기 파기 때문에 뒤에 오는 파들이 계속 합쳐져가지고 높이가 예. 쌓여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해안선에 올 때 굉장히 거대한 파고를 형성하면서 덮치기 때문에 예. 해안선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 뭐 일본 열도가 이렇게 방파제처럼 맞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참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걱정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냐 하는 건데요. 예.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 기록물을 보게 되면은 예, 규모 6.0, 6.5 정도에 해당되는 피해 사례가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진 관측을 정식으로 시작한 게 1978년입니다. 예. 그래서 한 30년 동안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은 규모 5 내외가 고작 5번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판의 내부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지진이 굉장히 긴 간격을 두고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역사 기록물에 있는 이 지진들이 언젠가는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 지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동일 규모의 힘이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과거에 6.0이 발생했으면 이후에도 6.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8.8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응력이 또 한반도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변화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합니다. 아, 예. 이건 근데 또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게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네. 그러나 우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홍 교수님 나중에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와이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미 새벽에 쓰나미가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군요. 하와이 KBFT 한인방송의 현상준 보도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판은 좀 여전히 전화가 불통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상준 보도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땠습니까? 그 새벽에 쓰나미가 지나갔다면서요? 뭐 지나갔다고 저희 하와이 그 쓰나미 경보센터에서 그 보도가 들어왔는데요. 예. 그렇게 뭐 심하게 저희한테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예. 뭐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인가요? 네, 이거는 관찰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냥 오전에 새벽에 그 물살이 조금 크게 빠졌다가 예. 조금 심하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특히 오하우 와이키키가 있는 저희 오하우 섬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예. 이게 큰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하와이 하고 이제 마우이 섬에는 약간의 좀 그 피해가 있었지만은 예. 큰 피해가 있었다는 그 보도는 아직 그 정확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이 하와이에는 예. 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워낙 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하와이 쪽에선 지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약간 지진이 있었는데 저희 그 하와이에는 그 하와이 그 큰 섬에 예. 화산이 요즘 계속 좀 화산이 일고 있어가지고 아, 거기에 거기에 관련돼서 약간
강한 약간 예. 지진이 좀 발생은 했는데요. 예. 그 쓰나미 해일에 관련돼서 그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하와이 여기 주민들도 예. 뿐만 아니고 여기 주민들도 일단은 하와이 경찰이나 해안 경비대 측에서 대비를 설치해가지고 예. 미리 해안 쪽에 있는 주민들을 다 대피하고 또 와이키키에 있는 호텔 부분에 뒤에 있는 관광객들은 호텔에 들어서 나오지 않게끔 예. 설치해놔가지고 특별한 피해도 없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KBFTA 한인방송 현상준 보도부장 통해서 쓰나미 경보 내려졌던 하와이 상황 잠시 들었는데 아주 큰 별일 없이 다 이렇게 잘 지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이판 쪽도 쓰나미 경보 지역인데 지금 전화가 계속 불통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또 뭐 쓰나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미니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소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죠. 자, 뉴스 브리핑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뭐 이 소식이 또 들어가 있겠죠. 예. 일단은 뭐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1일 오후 2시 46분쯤에 일본 도호쿠 지역 인근 해저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진 영향으로 높이 10m의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 내륙을 덮쳐서 선박과 차량 및 건물에 바닷물에 휩쓸려 나가는 등 엄청난 후속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센다이 해변에서 30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여객 열차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등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본 전역의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전망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쿄 및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신간센 등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요. 하네다와 나리타 센다이 공항도 폐쇄됐다가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 일부는 어젯밤 늦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예, 거기 우리 한국 분들도 어저께 밤에 많이 들어오신 모양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로 1923년 14만 명의 사망자를 낸 관동 대지진 때의 규모 7.8보다 크고요. 예.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만 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에 타이완과 하와이에도 쓰나미가 덮쳤고요. 칠레와 페루 등에도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하와이는 뭐 별일 없었다고 조금 네. 아까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예. 조금 전 속보도 떴는데 후쿠시마 원전 반경 10km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 있다고 합니다.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죠. 예,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예. 처음에는 반경 3km 주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10km로 확장이 됐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다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지난 10일 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낙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삼성이 큰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별 기업인데 개별 기업 회장이 국가 경제 정책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 대한민국이지 삼성민국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삼성이 진화에 나섰는데요. 삼성 쪽 관계자들은 낙제는 면했다는 부분보다는 과거 10년에 비해서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본다는 쪽에 방점을 둬야 된다라면서 이 회장이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점을 강조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지난 10일 그 법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둘러싸고도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 쪽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게 무슨 행태냐. 정치권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반발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느냐라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 총장은 이어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검장들은 그 대검 중수부 폐지, 그다음에 그 판검사만을 겨냥한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권 부여 등을 총력 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국회에서 어떻게 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일부 보도는 또 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또 이미 나오더군요. 예, 정치권 안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나오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게 6인 소위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박민식 의원의 경우는 내가 핫빠지냐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빠지겠다라고 했고요. 여상규 의원도 6인 소위가 사개특위 전체 의견이랑 발표해서 이 국회가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손보기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대검 중수부 폐지 그리고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지휘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나머지 대법관 수 6명 증원 그리고 전관 예우 1년 금지 같은 논란의 소지가 적은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20여 명이 전체인데요. 여기에서 절반 수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찬성하는 의원들이. 여야 지도부도 수정론 쪽으로 좀 기울어서 신중한 기류인데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또 공청회나 여러 번에 걸쳐 의원총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초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험로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앞두고 보수단체의 간부 모친이 둔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서울 강북경찰서가 10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한모 씨가 숨져 있는 걸 인근 상점 주인이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이 숨진 75세의 한모 씨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추모 사무총장의 어머니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한 씨는 이제 머리 뒷부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은 일단은 단순 강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 씨가 입고 있던 조끼에 오른쪽 후주머니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또 슈퍼마켓 뒤쪽으로 이어져 있는 방과 외부엌에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등이 남아있는 점 등을 지금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예. 또 현금 출납기에도 동전만 남아있고 지폐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오늘 그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혹시 보수단체 간부의 가족을 노린 테러 관련성도 배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보수단체는 오늘로 예정됐던 이 행사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사건 때문에 연기하기로 한 건 아니죠? 이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고 영향을 있는 것 받았나요? 같습니다. 예. 지난달 23일 제주 해역에 추락한 남해지방경찰청 소속 제주항공대 AW139 헬기의 동체가 인양이 됐습니다. 예. 해군의 청해진함이 어제 오후 7시 10분께 제주시 한림항의 서쪽 104km 지점 그리고 76m 해저에 있던 헬기의 동체를 인양한 건데요. 그 안에서 실종됐던 정비사 양춘석 경사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아직 나머지 3사람의 그 시신은 그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금 3억 원을 낸 혐의로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D 운송그룹 산하의 버스 업체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이 버스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360여 원을 지원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금 153억 원, 그리고 환승 할인 손실 보전금 207억 원 등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이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또 서울 동부지검은 이 대원고속 말고도 그 또 다른 계열사인 경기고속의 노조원들까지도 모두 3천여 명의 이름으로 10만 원씩 총 3억여 원이 김 지사의 후원의 계좌로 분산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 또 다른 그 수원지검의 공안부는 11일 김 지사 쪽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경기도 산하의 경기신용보증 재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 상자 10개 분량의 서류 그리고 각종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수사는 자꾸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예. 이건 지난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나왔을 때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하고 연관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예. 그 관련 법안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좀 소급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 네. 어제 굉장히 많은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보법, 농협법, 하도급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 개정을 마련한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각 저축은행이 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보험료를 해당 금융권의 고유 계정에 55%를 쌓아두고 나머지 45%는 특별 계정에 적립을 해서 하여튼 안전하게 예. 마련해두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인의 이수기 정치팀장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토요일에 만난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죽음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검이나 아니면 이제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억울함이 있으면 또 그로 인해서 풀어주고 이런 역할이죠. 바로 법의관들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구천을 떠도는 원혼의 한을 달래는 무속인의 역할까지 맡아주신다거나 할까요? 바로 이제 이 법의관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요즘 법의관들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도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영화도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일상에도 큰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국내 법의학계를 이끌고 있는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부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척 바쁘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잠깐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양력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곤 합니다. 네. 올해 이제 만으로 54 되셨죠? 네. 예.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91년 11월부터 이제 국과수, 요즘 국과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예. 그 원으로 습격을 작년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약자로는 그냥 되게 국가수.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요. 부를 네,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저희는 나오는 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부터 벌써 여기서 한 20년 계셨던 거네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서울 방배동 설해마을 프랑스인 영아 살인 사건. 이것도 이제 물론 뭐 담당을 하셨고요. 그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법의학적 고찰 이런 그 논문도 내셨습니다. 25건의 법의학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는 고려대, 가톨릭대, 전북대, 전남대 이런 그 의과대학들하고 관학 클러스터, 관이란 건 물론 이제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학 클러스터 협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여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10,000건 이상의 부검 네.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더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이제 물론 승격인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 아무래도 조금 그 위상이 좀 떨어져 있다가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희들 하는 일이나 어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제게 이제 국가기관은 소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로 말하면 고위공무원 나급 정도에 해당되는 기관장이 있으시게 되고요. 지금 이제 원으로 승격하면서 이제 가급으로 이제 기관장에 승급이 되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이상이 이제 그만큼 상승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 국가수 국가원은 어디 산합니까? 정확하게 경찰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아니면 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청 소속이라고 오해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들어왔던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안부 이렇게 해서 그 부서 소속이었고요. 경찰청하고는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하고 그분들이 저희에게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는 경찰청은 저희 고객입니다. 네네. 그 오늘 모시게 된 그 배경은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뭐 이 과학 수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나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시고 또 요즘 또 한 가지 장자연 씨, 고 장자연 씨 필적 감정을 또 국과수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혹시 그 필적 감정도 하시나요? 네, 저희 법의학부에 있는 문서영상과에서 지금
감정 중이고요. 예. 그 감정물이 저희들에게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예. 이제 압수되면 또 오고 또 다른 곳에서 압수되면 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감정하고 있고요. 예. 그 동일인이 썼는지 혹은 그 다른 사람이 썼는지 예.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밝히게 됩니다. 국가원에서 이렇게 딱 판정을 내리면 그건 뭐 그 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과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간혹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에는 경우에는 또 제3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법의학적인 경우에는 외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하시기도 하고 예. 아주 드물지만 이제 외국에 있는 법의학 학자나 이런 기관에게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필적 감정을 법의학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그 저희 연구소 그 시스템상 예. 이제 구조가 그 법의학부와 법과학부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이제 법의학부는 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검안, 시신을 부검한다거나 이런 예. 일을 하시는 법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서 영상이라고 그래요. CCTV나 이런 것들, 또 영상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든지 그런 예. 거, 또 문서 일부.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심리라든지 체면 수사 이런 예. 걸 하는 그 부서들이 저희 법의학부에 다 같이 있게 됩니다. 법과학에선 뭘 합니까? 주로 이제 그 약동물, 마약, 그다음에 화학, 예. 물리, 교통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계셔서 예.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뭐 교통사고 여부,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예. 또 마약을 복용하고 이게 또 어디 원산지인지, 또 지식방 사건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그 분야 법과학부에서 그렇군요.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 고 장재현 씨 필적 감정은 뭐 지금 요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좀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건 우리 그 부장님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겠네요. 법의학 부장이시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정이 거의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빠르면 한 3, 4일 뒤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그렇겠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는 예. 좀 저희들이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고려하면 안 되겠죠. 어찌 보면.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 언론에 전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예. 그 예단해서 어떤 그 한 분이 뭘 주장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전파의 낭비 내지는 분명히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과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해서 그걸 이야기하실 때까지 예. 좀 기다려주고 그게 잘 안 되죠.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언론이 너무 많이 그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상황도 발생하나 보죠.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언론의 속성 내지는 또 그 기능적으로 보자면 또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가끔 그렇게 좀 그 무리한 그 보도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은 받곤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위축시켜도 안 되니까 그건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예. 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청주 근방에서 작업장에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휴대폰이 폭발되어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법의학적으로 어떤 나라에든지 그 휴대폰이 폭발해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어떤 논문이 전혀 없고 예.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을까를 판단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결국은 그 포크레인 중장비를 운전하시던 분이 후진하면서 그분을 치고 그런 도중에 일부 이제 휴대폰이 그 폭발 비슷하게 일어나서 이분이 그거를 거짓으로 했는데 그게 38시간 그러니까 38시간 동안에 언론에서 이제 그 휴대폰 폭발이라고 막 보도하고 한 거에 인해서 그 해당 그 회사의 주가는 무지폭락했고 그랬겠죠. 상당한 그 제품이 이제 리콜이 되면서 저희들은 뭐 수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루머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검증 마감 시간에 쫓겨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자꾸 보도하고 확대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돌아올 수 없는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출연하시자마자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마구 문제 제기를 해주십니다. 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겠습니다. 반론, 이제 반성해야 될 점도 사실 많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냥 이건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 뭐 이제 과학수사대 CSI, 그 이제 국내 드라마도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자주 보십니까? 처음에는 그 CSI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법의학을 하겠다고 지망하시는 분들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뭐 일 때문에 못 보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군요. 거의 다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실제 상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나요? 네, 비슷한 부분, 도입 부분에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CSI에서 나왔던 어떤 약간 좀 과장된 부분 좀 결합. 그 CSI는 좀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미국 드라마 CSI는 뭐 마이애미도 그렇고 LA 쪽에서 만든 것도 그렇고 되게 그 법의관들에게 수사권이 주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총 차고 나가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의사지 총 차지도 않고 많은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수사관들에게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또는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 드라마처럼 막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안 그런가 보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사권을 일정 부분 주면 또 그만큼 좀 좋은 면도 있지는 않을까요? 뭐 현실에선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법의학의 학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사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좋은데요. 조사와 수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91년에 국과수에 오셔서 이제 20년째 10,000건 이상의 부검을 직접 하거나 지도하셨다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부검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냥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는지를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어떤 뭐 특별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기도 할 테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한 분인 줄 알고 발굴이 됐는데 자세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이를 안고 보호하려는 자세로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감정,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은 감정이입을 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검을 하시다 보면 이른바 이제 사인, 죽음의 이유가 늘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경우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인 감정을 의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희생자가 그 칼을 맞아서 이제 어떻게 절명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부검하지 아니해도 그 분이 칼에 맞아서 명확하니까요.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사망의 종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법의학적으로 타살인지 자살인지 또는 사고사인지 아니 칼에 있는데 왜 사고사일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과도로 칼을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면은 그건 또 사고사일 수 있는 거니까요. 경우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내기 위해서 부검과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검을 통해서 사인조차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감전사인 경우인데요. 또 제가 처음
법약을 하면서 오진을 할 뻔했던 사건인데 예. 감전사인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흘러서 심장, 예. 뇌, 뭐 이런 또 심장 근육 이런 데를 이렇게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낮은 볼테이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그 고압에 흐르는 전류에서 이제 어떤 코드나 이런 걸 예. 잃고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은 병이 보여야 되는데 예. 이미 전류는 흘러서 가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군요. 알 수가 없죠. 예.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뭐 손에 어떤 한 30%에서 50% 전류 흔이라는 게 자국이 좀 남습니다. 예. 담배 우리가 피다가 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화상 입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불행히도 물기가 많다든지 뭐 이렇게 습기가 많거나 이러면은 안 남을 수도 있나요? 안 남습니다. 아. 그러면 현장을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조작한다든지 현장을 모르면은 예. 부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분이 감전사했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소견을 저희들이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의학 의사들이 그 현장에서부터 가야 예.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구로 지역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여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 기계 사출기 기계가 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여름이니까 땀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등 쪽에 이제 닿으면서 감전사를 하신 예. 것 같은데 그런 히스토리가 없고 그냥 공장에서 아, 일하시다가 그냥 쉬는 시간에 돌아가셨다 이런 사건 기호를 받으면 예. 돌아가시는데 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혀 전기와 관계가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또 넓은 데에 부딪히고 땀도 많이 났기 때문에 전류온도 없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분이 부검을 해보니까 심각한 간의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간의 질환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지 아.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그 이제 그 회사에서 예.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고 예.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감전사했다고. 예. 그렇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도 풀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들에 대한 또 보상 문제도 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유죄로 결론 내린 사건을 예를 들어서 과학 수사를 통해서 무죄로 입증시킨 사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 질문을 물론 저는 그 질문을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되게 이제 그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신이 의뢰가 되게 되면 예. 이제 적당한 법의학적 어떤 그런 처치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타살 당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부검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예. 자살이다 하는 애도 있고요. 예. 거꾸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이제 집 빼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업무가 그 과중하다 예. 보니까 뭐 실족사 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검이나 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그게 아니라 뭐 타살됐다. 예. 이렇게 해서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죽음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예. 사고사거나 타살일 가능성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어찌 보면. 네. 근데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대전에서 제가 이제 근무할 텐데요. 네, 여름에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논에 이제 그 관정을 팝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줘서요. 근데 제대로 된 관정은 이제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설치가 되어서 이제 그 당시 가격이 한 500~600만 원 정도 관정 하나 파는데 비쌌군요. 예. 근데 이제 여기 한 7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그냥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여름에 비가 멈추고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이 이제 관정으로 들어가셔서 물을 풀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혈압도 높고 하니까 그냥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일을 물려받은 큰아드님이 그 관정에 또 들어가신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동네에서는 귀신이 붙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에게 이제 부검 의뢰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의학적 조사를 하고 현장을 했더니 그 관정 안에 이제 세균이 많이 살게 되니까 그 다 산소를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가 잘 안 통해 제대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역 방송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잘못 설치된 데는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참 그 첫 번째 저희 법의학자가 나가서 했었으면 예. 두 번째 희생자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제2, 제3의 사건도 막을 수 있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그 점은 좀 아쉽네요. 근데 아예 시스템상에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시지는 못하나요? 이렇게 꼭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그 뭐 다른 과정을 거쳐야만 나가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의료법 18조 1항에 보면 그 거만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의료기관 내지는 개업하고 계신 분들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가도 뭐 거만서를 쓸 수도 없고 시신을 예. 만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대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거의 공무원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낮에 똑같은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저희 의사 세 사람이서 이제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 예. 그 정말 그 통 하나 메고 이제 자기 예. 차를 몰고 그 365일 24시간을 이제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 이제 무료로 거만을 해드리면서 이 법이 이런 제도가 얼마나 많은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예. 있고 초동에 이 사망 사건이 단순한 사고사인지 죽음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낼 수 예.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론에서 조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6년에 그게 이제 한 6년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이 그러니까 시신을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렇군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말씀 나오다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어법도 틀린 거 없이 이렇게 잘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하시고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부검을 하셨던 그 직업에서 온 성격일까요? 아니면 원래 품성이 그러신 건가요? 아니 전 그 품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의사 대 의사 또는 환자를 상대하는 학문이 아니고 예. 그 비전문가인 수사관, 법조인 뭐 이런 분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예. 라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워낙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시게 되니까 어떤 생에 대한 어떤 달관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기시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저도 저희 애들한테 별로 좋은 아빠 아니고 낮에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집에 가면은 입 다물고 있는 보통 가장과 똑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무셨던 입을 다시 좀 여시겠습니다. MBC 라디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그 국과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기에 서중석 법의학부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만 개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의관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 의술을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네. 왜 법의관이 되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실 때마다 상당히 좀 난처합니다. 예.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좀 후학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저희 멘토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예. 주셨는데 어쩐지 지방에 좀 가기 싫고 예. 좀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 2년 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서 좀 법의학을 배웠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가게 됐거든요. 예. 근데 멘토 선생님의 많이 혼나고 또 제가 이상하게 좀 그만두려고 이제 좀 하다 보면 또 큰 사건도 생기고 예. 대표적인 게 뭐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큰 또 뭐 어린 아이들이 불에 많이 돌아가셨던 뭐 예, 그런 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다니는 그 성당의 신부님께서 당신은 그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게 참 좋겠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법의관들의 숫자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쌓인 그런 또 드라마도 있었고 CSI도 있었고요. 예. 그동안에 또 이전에 계셨던 분들하고 제가 조금 정책을 좀 달리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을 좀 폐쇄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를 알아주시겠지. 예. 나라에서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병리 학회나 유관 학회 강의도 해드리고 예. 또 저희가 하는 그것을 와서 공부도 가르쳐드리고 하면서 예. 이 분야도 우리 의사가 해야 될 분야라는.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냥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실제 같이 일하는 모습을 그러게요. 좀 보여주고. 지난주에 나오셨던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원장께서도 천문학 알리기 위해서 기타까지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기도 한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알리면 인식도 많이 달라질 테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젊은 의사 선생님들, 예. 병리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 중에서 현재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주거나 또 학교를 통해서 법의관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예. 한 20여 분 정도 됩니다. 꽤 많이 계시고. 예. 지금은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는 19분이 계십니다. 부족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저희가 한 1년에 25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건수가 많은데. 예, 근데 그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는 분.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법의학 의사가 관리를 해서 예. 타살 자살을 가려야 되는데 예. 이제 10만 명 정도를 정확하게 외국처럼 핸들링하기에는 예. 터무니없이 좀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 경우 학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최소한 3만 건은 부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중진국 수준의 어떤 그 법의학 서비스를 위해서는 200여 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요. 그 숫자까지 도달하려면. 근데 저희가 듣기로 우리의 법의학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푸켓 쓰나미 참사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자국민 신원을 모두 밝힌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맡으셨던 그 설해마을 프랑스인 영아 살해 사건. 네. 이거는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외신 통해서도 접했습니다만은 프랑스도 우리의 국가수 이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랬다.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들은 사회적으로 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시국 사건. 그래서 이게 조금만 상처 하나도 왜 생겼는가에 대한 사회적 어떤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이 미국처럼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사인이나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 법의학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의학이 그런 사회적인 요구, 의문사가 많고 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하면 다 비슷한 수준이 될 텐데 저희가 지금 몇몇 사람에게 많은 사건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게 경험의학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하고 책하고 비교해보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케이스를 많이 겪은 의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요구와 적은 인원 이것이 저희를 이렇게 좀 일장일단이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부적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150건 정도 하면은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좀 그만 부검을 하고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작년 통계를 봐서라도 350여 분을 부검을 하신 분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을 부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의 100여 건 가까이를 또 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서 부장께서는 그런 거 안 겪으셨습니까? 좀 많이 삭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가 그냥 드린 말씀이 와전되거나 해서 사실은 파장도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제가 이런 초대석에 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회적 지위나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근데 더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은 혹시 이렇게 잘못 말씀드려서 또 희생되신 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조심스러우시군요. 네.
아까 한 20여 명이 법의학자의 길로 들어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의학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예. 제가 해보니까 예. 이 학문은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가 있고 예.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더더구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예. 한 분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해볼 만한 더 가치가 있다. 더더군다나 예. 내과는 시작하면은 한 2,000등, 3,000등에서 시작하지만 예. 법의학은 시작하면은 한 50등부터 시작하니까 정상에 알겠습니다. 가깝기가 굉장히 예. 쉽다. 오늘 사실 모시면서 그 부검을 하시는 법의학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뭔가 좀 차갑고, 그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선입견인데, 그죠? 네. 직업에 대한 그 선입견도 오늘 저로서는 많이 깬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척 따뜻한 그런 분이시란 인상을 자꾸 받게 되네요.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뭔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 느낌 그대로 갖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중석 법의학 부장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하라는 부름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나갈 때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내 것입니다. 부이에게 강요를 받아 뒷좌석에 앉히고 반년 동안 굴러다녔습니다. 드디어 여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보다 키도 크고 살도 더 찐 상태이며 웃을 때 보조개가 더 깊어진다. 너무 기뻐서 따라만 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비하면 빈풍노이에서의 그녀의 나날은 시냇물 같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괴로움 없이 너무 굴욕적으로 산다는 느낌 없이 흘러갔다. 나는 계단에 앉아 햇볕을 쬐며 온몸의 긴장을 풀었고 티에우하가 아이들과 독수리와 닭을 놀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서 지내던 시절이 생각나고 또 후회하게 됐다. 내가 처음부터 그녀를 따라 푹로이 병원까지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그 순간 멈췄다. 부인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가 나에게 알 수 없는 안개처럼 주는 느낌을 설명할 수 없다. 아직 그 향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톰 KYNGOC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애지중지하는 여성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오늘 내 태도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내가 충분히 독립하기 전에 그녀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내 집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나는 조용히 턱을 괴고 계획을 세우고 시험을 마쳤다. 여동생은 오랫동안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약한 눈썹을 펴기 위해 손을 들었다. 집에서 엄마랑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우울해?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몇 가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자매님,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